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날 신우이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언니, 오늘 저녁에 엄마가 집으로 오라고 하는데 시간 괜찮아요? 오늘 저녁에요? 갑자기 왜 그러시지? 혹시 무슨 일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긴 한데 전화로 말하기가 좀 그래요. 이따가 와서 보셔야 할 것 같아요. 뭔데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혹시 할머님께서 많이 아프신 거예요? 저도 이걸 뭐라고 말해야 할지 잘 모르겠는데 암튼 이따가 와보시면 알 거예요. 평소에는 그저 해맑기만 하던 아가씨의 목소리가 많이 가라앉아 있었어요. 사실 얼마 전 시할머니께서 많이 아프셨거든요. 시댁 가족들 말로는 지금껏 크게 아파본 적이 없으셨다는데 이번에는 병원에 입원까지 하셨으니까요. 처음에는 그냥 감기로 시작이 되었었는데요. 이상하리만큼 감기가 잘 떨어지질 않았어요. 그러다가 며칠 전에 퇴원을 하셨는데 아무래도 뭔가 잘못된 게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날 우리는 무거운 마음으로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웬일인지 시어머님과 시누이가 밖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어머님, 왜 나와 계세요? 왔니? 다른 게 아니고 내가 니들한테 할 얘기가 좀 있어서 말이야. 할 얘기요? 무슨 얘기신데요? 남편과 제가 시어머님과 시누이를 둘러봤는데요. 그날따라 시어머님과 시누이의 표정이 많이 어두워 보였어요. 어머님, 설마 할머님 더 심해지신 거예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저기 그게 말이다. 이걸 어떻게 말해야 할지 나도 참 난감하구나. 엄마, 내가 그냥 말할게. 시누이가 크게 한숨을 내쉬더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시누이의 입에서 믿을 수 없는 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어요. 언니랑 오빠가 놀랄까봐 미리 귀뜸해 주려고 나왔어요. 다른 게 아니라 얼마 전에 할머니가 많이 아프셨잖아요. 근데 건강은 괜찮으신데 다른 게 문제가 생겼어요. 다른 문제라니요? 건강은 괜찮으시다면서요. 그게 그 뒤로 할머니가 자꾸만 헛것을 보세요. 네? 헛것을 보다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말 그대로예요. 자꾸만 옆에 누가 있다고 그러시면서 대화도 하시고 암튼 지금 상황이 그래요. 시누이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하고 있었는데 옆에서 가만히 듣기만 하던 남편이 놀라서 외쳤어요. 엄마, 설마 할머니 치매인 거야? 근데 그게 참 요상하단 말이야. 그렇잖아도 우리가 병원에 모시고 갔다 왔었는데 병원에서는 치매가 아니라고 하더란 말이야. 몇 년 전 일도 기가 막히게 잘 기억하시고 그러신단 말이지. 아니 치매가 아니면 왜 그러시는 건데. 그니까 우리도 유상하다고 하잖아. 그래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야. 의사 말로는 한동안 아프셔서 그럴 수도 있다고 좀 더 지켜보자고 하더구나. 어머님, 근데 뭐가 보인다고 하시는데요? 아니 무슨 젊은 여자가 옆에서 자꾸만 말을 건다고 하잖니? 네? 젊은 여자가요? 그럼 혹시 귀신 그런 건가요? 저도 모르게 그 말이 툭 하고 튀어나왔는데요. 옆에 있던 남편이 잔뜩 인상을 쓴 채 소리쳤어요. 당신은 뭔 정신 나간 소리야. 요즘 세상에 귀신이 어딨다고 그런 말을 하고 있어. 아니 오빠는 왜 새언니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사실 새언니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 우리 눈에는 안 보이고 할머니 눈에만 보인다고 하는데. 그래서 말인데 할머니가 누구랑 대화를 하든 뭐하든 그냥 모른 척 해야 해. 그냥 옆에 누가 있다는 듯이 자연스럽게 행동하라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우선 들어가 보자. 아니 요즘 세상에 귀신이 웬 말이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남편이 다시 인상을 쓴 채 성큼성큼 집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잠시 뒤 우리가 할머니께 인사를 드렸는데요. 왔니? 얘들이 우리 손주랑 손주 며느리요. 그럼요. 우리 손주 며느리가 아주 예쁘죠? 내가 한눈에 딱 마음에 들었다니까요. 그쪽도 그래 보여요? 다행이네요. 내 눈이 틀리지 않아서. 라며 누군가와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고 계셨어요. 그 바람에 남편과 제 얼굴이 사색이 되었는데요. 할머님은 허공을 바라보시며 분명히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그 모습이 어찌나 자연스럽던지 정말 옆에 누군가 있는 것 같아 보일 정도였어요. 그 뒤에도 할머님은 계속해서 대화를 이어가셨는데 큰 소리로 웃기도 하시면서 즐거워 보이셨어요. 그 순간 할머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니들 뭐해? 할머니 손님한테 인사해야지. 네? 아, 안녕하세요. 저도 모르게 허리를 숙여 허공에 대고 인사를 했지만 남편은 영 꺼림칙스럽다는 표정으로 허공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손자가 할미 친구한테 인사 안 한다고 뭐라고 하는구만. 젊은 분인데 왜 할머니 친구야? 얘, 말 조심해라. 이가 보기에는 젊어 보이긴 하지만 나이가 많다고 하더구나. 에이, 그렇게 안 보이는데? 맞다니까. 네가 자꾸만 그러니까 기분 나쁘다고 하잖니. 할머님께서 허공에 대고 열심히 설명을 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이상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섭거나 그렇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할머님 행동이 워낙 자연스럽기도 했고 그냥 유쾌해 보였다고 해야 할까요? 잠시 뒤 할머님이 방으로 들어가셨고 제가 시어머님께 걱정스레 물었어요. 어머님, 병원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병원에서도 모르겠다고 하더구나. 근데 아무리 봐도 치매는 아닌 것 같다고. 조금 더 지켜보자고 그러더구나. 진짜요? 근데 제가 봐도 치매는 아닌 것 같아요. 정신은 또렷해 보이시는데. 네가 봐도 그렇지. 이게 참 이상하단 말이야. 그래도 치매는 아니신 것 같다고 하니 얼마나 다행이니 그래. 아무래도 기력이 쇠하셔서 그런 것 같구나. 시어머님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시간이 꽤 지났음에도 할머님은 계속해서 헛것을 보고 계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친정에 갔는데요. 엄마에게 조심스레 할머님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그동안 할머님 이야기를 그 누구에게도 하지 않았었거든요. 이게 참 조심스러웠던 것이 아무리 친정엄마라고 해도 시댁에 안 좋은 일을 이야기하려고 하니 차마 입이 떨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엄마, 우리 할머님 말이야. 좀 이상하신데. 이상하다니 뭐가 어떻게 이상하신데? 그 뒤로 병세가 더 안 좋아지신 거야? 아니 그런 거 아닌데 그게 자꾸만 헛것을 보시더라고. 뭐? 헛것을 보신다고? 그럼 혹시 치매 그런 거 아니야? 아니야. 확실히 치매랑은 많이 다르단 말이야. 내가 보기엔 치매 같구만. 병원에는 다녀온 거야? 당연히 다녀왔지. MRI까지 다 찍어봤는데 병원에서는 별 이상이 없다고 했다니까. 근데 왜 헛것을 본단 말이야? 그니까 이상하다고 하는 거지. 내가 가서 봤는데 마치 옆에 누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시더라니까. 거참 이상하구나. 엄마가 고개를 갸우뚱거리다가는 순간 탁 하고 무릎을 내리치셨는데요. 저기 혹시 말이야, 그런 거 아닐까? 그런 게 뭔데? 왜 그런 거 있잖아. 옛날 사람들 보면 심하게 알타가 일어나서 귀신 같은 거 보고 그런 거 말이야. 혹시 그런 거 아닐까? 귀신은 뭔 놈의 귀신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너야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세상에는 이상한 일들이 진짜 많다니까. 그냥 다 미신이라고 치부하기보다 용한 보살님을 한번 만나보는 건 어떨까? 뭐? 그러니까 점쟁이를 만나보라 그 말인 거야? 아니, 계속 헛것을 보신다고 하니까 그렇지. 한번 가봐서 나쁠 게 뭐가 있어. 혹시 나쁜 일 있는 거라면 미리 준비해서 나쁠 거 없지. 엄마, 김서방 앞에서 그런 얘기 절대 하지 마. 김서방 미신이라고 하면 펄쩍펄쩍 뛰는 거 알잖아. 알았어. 근데 네 시어머니한테 한번 살짝 물어봐. 저번에 네 시어머니도 그런 거 믿는 거 같더만. 니들 결혼할 때 궁합도 보고 그랬었잖아. 한번 물어보기나 해봐. 내가 용한 보살님 알고 있으니까 소개해줄게. 난 그런 거 별로던데. 요즘 세상에 점쟁이를 찾는다는 게 영 그런데. 얘, 너 생각해봐라. 병원에서 아무 이상도 없다고 했다며. 지금 이것저것 따질 때가 아닌 거지. 이유는 알아야 할 거 아니야. 엄마가 계속해서 저를 설득했습니다. 그렇게 며칠 뒤 홀로 시댁으로 향했어요. 먼저 할머님 방으로 들어갔는데요. 역시나 할머님께서 누군가와 심각하게 대화를 하고 계셨어요. 이렇게 젊은데 어쩌다 그랬을까 그래? 그랬구만. 그렇지. 엄마 심정을 누가 모르겠나. 그렇고 말고. 저를 본척만척 하시며 할머님께서 허공에 대고 말씀하셨는데요. 뭐? 아니 난 그냥 젊어 보이길래 말을 한 건데 왜 화를 내고 그래? 왜요 할머님? 막 화도 내세요?
내가 너랑 나이가 비슷해 보인다고 했더니만 괜히 승질을 내네. 내가 보기에는 새파랗게 젊어 보이는구만. 알았어. 나이 많은 게 뭔 자랑이라고 화까지 내고 그래. 그러니까 그만 화 풀어. 그래, 알았다니까. 할머님께서는 제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누군가와 이야기를 하느라 바빠 보이셨어요. 그런 할머님을 보며 제가 거실로 나왔는데요. 어머님, 별 차도가 없으신 거죠? 그러게 말이다. 정신과까지 다녀왔는데 헛것 보는 거 빼놓고는 정신은 아주 말짱하셔. 저기 어머님, 그래서 말인데요. 어제 우리 친정에 다녀왔었거든요. 그래? 두 분 다 잘 지내시지? 네, 잘 지내시는데요. 제가 살짝 할머님 증상에 대해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엄마가 자꾸만 용한 보살님한테 한번 다녀오는 건 어떻겠냐고 하시더라고요. 병원에서는 계속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저도 걱정이 돼서요. 근데 그건 좀 그렇겠죠? 제가 시어머님 눈치를 보며 어렵게 말을 꺼냈어요. 그러게 말이다. 사실 나도 그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야. 정말요? 그래, 내가 오죽심란했으면 그런 생각을 해봤겠냐. 그렇지 않아도 저번에 정신과 모시고 갔을 때 내 나이 또래 되는 사람도 시어머니를 모시고 왔더라고. 그래서 둘이 이런저런 얘기를 해봤는데 그 사람이 그러더구나. 용한 점쟁이를 한번 찾아가 보라고. 뭐 믿져야 본전 아니겠냐고. 그래서 나도 계속 생각은 하고 있었다. 그나저나 혹시 안사돈이 아는 용한 사람이 있는 거니? 네, 어머니만 괜찮다고 하면 소개해주겠다고 했어요. 그래? 그럼 내가 내일쯤 안사돈한테 연락해보마. 어머님, 그냥 혹시나 해서 가보는 거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마세요. 제가 시어머님을 위로해드렸는데요. 사실 우리 시어머님은 참 대단한 분이셨어요. 젊은 시절부터 시할머님을 쭉 모시고 사셨다는데 할머님한테 그렇게 잘하실 수가 없었거든요. 그랬기에 할머님도 시어머님을 마치 친딸 마냥 좋아하셨고요. 그런 할머님께서 자꾸만 헛것을 보셨기에 시어머님의 근심이 깊어질 수밖에요. 얼마 뒤 시어머님께서 시할머님을 모시고 엄마가 알려준 보살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점쟁이가 할머님을 가만히 바라보다가는 할머님은 잠시 밖에 나가 계시라고 하더니 시어머니께 한마디를 했다는데요. 괜찮아. 나쁜 악기는 아니니까 그냥 내비둬. 네? 그럼 진짜 귀신을 보신다 그 말입니까? 그래, 그런 것 같구만. 사람이 말이야. 한동안 알아두어 있다가 정신이 돌아오면 간혹가다 그런 경우도 있어. 근데 나쁜 기운 없어 보이니까 그냥 냅둬. 때가 되면 그냥 간다고 하는구만. 때가 되다니요? 그때가 언제인데요? 그야 나도 모르지. 암튼 더 이상 말하면 안 될 것 같구만. 왜요? 뭘 더 이상 말하면 안 돼요? 저들도 다 이유가 있어서 이승을 떠들고 있는데 지금 그쪽 시어머니한테 붙어있는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야. 말을 안 하니 그 이유를 나도 모르겠고 말이야. 근데 분명한 건 때가 되면 갈 거라고 전해달라고 하는구만. 그럼 우리 어머님께 무슨 일이 일어나거나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도움이 되면 됐지.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야. 그러니까 그만 가봐. 점쟁이가 그 말만을 하고는 나가라고 했답니다. 결국 시어머님께서 뭘 더 묻지도 못하고 오셨다는데요. 아니, 뭔 놈의 점쟁이가 그냥 가라고만 하는 거냐? 그러게요. 자세히 얘기 좀 해주지. 근데 나쁜 일은 없을 거라고 했다면서요. 그러게 말이야. 오히려 도움이 되면 됐지. 절대 해가 되진 않을 거라고 하더구나. 그럼 그냥 기다려보세요. 제가 봐도 나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제 말에 시어머님이 알겠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얼마 뒤 시어머님께서 충격적인 일을 겪으셨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마트에 쇼핑을 가려고 지갑을 챙기셨다는데요. 애미야, 너 어디 가니? 네, 어머님. 저 밑에 마트 좀 다녀올게요. 그래? 그럼 나도 바람 좀 쐴 겸 같이 갈까? 그러실래요? 하긴 어머님 종일 집안에만 계셔서 외출하시는 것도 괜찮겠네요. 그러게 말이다. 그때 아프고 난 뒤에 거짐 집안에만 있었더니 답답하고 그러네. 할머님이 시어머님을 따라 나섰다는데요. 시어머님은 그 마트를 자주 이용하시곤 하셨어요. 그런데 주차장까지 올라가는 게 귀찮다 보니 비탈진 길가에 차를 세워두시곤 하셨다는데요. 그날도 역시 길가에 차를 주차해놓고는
마트에 들어가서 쇼핑을 하셨다고 하네요. 오랜만에 나온 할머님께서도 이것저것 먹을 것을 카트에 담으며 좋아하셨고요. 그렇게 쇼핑을 한 뒤에 계산을 하고 건물 밖으로 나가려고 했다는데요. 순간 뒤에서 누군가가 시어머님을 부르더랍니다. 성자야, 성자야, 카드 가져가야지. 성자라는 이름은 시어머님의 이름이었는데요. 그동안 살면서 누군가 시어머님의 이름을 불러준 적이 없었기에 시어머님이 놀란 채 뒤를 돌아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뒤를 돌아보던 시어머님이 들고 있던 봉투를 그만 떨어뜨리고 말았다고 하네요. 아니, 너 정옥이 아니니? 정옥아, 네가 어떻게? 성자야, 카드 챙겨가야지. 아무튼 너 덜렁대는 건 여전하구나. 시어머님이 놀란 채 그 사람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는데요. 뭐해, 얼른 카드 챙겨야지 라며 활짝 웃더랍니다. 여전히 놀란 채 시어머님이 지갑 안을 확인해봤다는데요. 분명히 계산원에게 받아서 넣어뒀던 카드가 지갑 안에 없더랍니다. 놀란 시어머님이 말을 걸었던 사람을 다시 쳐다봤다는데요. 분명히 앞에 서있던 그 정옥이란 사람이 보이지 않더랍니다. 그 대신 할머님이 앞에 서 있었다고 하는데요. 애미야, 너 왜 그래?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어머님, 옆에 누구 없었어요? 아니, 어떻게 되기는 뭐가 어떻게 돼? 그리고 내 옆에 있긴 누가 있어? 아니, 분명히 내 카드가 없어졌다고?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냐? 그럼 네 손에 들고 있는 그 카드는 뭐냐? 네? 놀란 시어머님이 멍이 손을 내려다봤다는데요. 정말로 손에 카드와 영수증이 들려있다랍니다. 애미야, 너 괜찮은 거냐? 왜 그러는 거냐? 할머님이 시어머님의 손을 잡고는 걱정스레 묻더랍니다. 그제서야 정신이 든 시어머님께서 바닥에 떨어져 있던 것들을 봉투에 주워 담고는 마트를 나오고 있었다는데요. 그 뒤 더욱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고 말았답니다. 그러니까 비탈진 길가에 세워뒀던 시어머님의 차 뒤로 덤프트럭이 곧장 내려오기 시작했다는데요. 그곳이 내리막길이었기에 덤프트럭이 엄청난 속도로 내려오다가는 시어머님 차를 그대로 들이받았다고 하네요. 그렇게 시어머님 차량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지고 말았다는데요. 그 모든 것을 눈앞에서 지켜본 시어머님이 그 자리에 주저앉아버렸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만약 조금만 일찍 나와서 시할머님과 시어머님이 차 안에 앉아 있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상상만 해도 끔찍하기만 했을 테니까요. 그때 할머님이 제게 전화를 하셨어요. 너 혹시 여기로 좀 와줄 수 있겠냐? 할머님, 무슨 일 있으신 거예요? 저기 말이다. 지금 사고가 났어. 네? 사고라니요? 많이 다치신 거예요?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지금 차가 완전히...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무튼 나도 심장이 두근거려서 통화 오래 못하니까 그 뭐냐, 네 시어머니가 자주 이용하던 그 마트로 지금 좀 와봐라.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갈게요. 회사에 말을 하고는 급히 그곳으로 향했는데요. 어찌된 일인지 시아버님과 남편이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그렇게 잠시 후 제가 그곳에 도착을 했어요. 다행히 회사에서 먼 거리가 아니었고 차가 막히지 않아서 금방 도착했는데요. 제가 도착을 해서 보니 경찰들이 오고 난리가 나 있더라고요. 두 분이 너무나 놀라 있었기에 경찰이 제게 자초지종을 설명했는데요. 세상에나, 언덕길에 주차해 있던 덤프트럭의 사이드 브레이크가 풀리면서 그대로 내달렸다는데 근처에 있던 덤프트럭 기사가 놀라서 쫓아내려왔지만 이미 아수라장이 되었답니다. 덤프트럭 주인도 넋이나간 채 바닥에 앉아 있었는데요. 내가 분명히 사이드 브레이크를 올렸던 것 같은데 이게 대체 뭔 일이야? 라며 새하얗게 질린 채 손을 바들바들 떨고 있었어요. 만약에, 정말 만약에 시할머님과 시어머님이 조금만 빨리 나오셔서 차에 타고 있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하는 생각에 저도 다리에 힘이 풀렸는데요. 우선 저라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했기에 두 분에게 시원한 물을 드시게 한 다음 진정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시아버님과 남편이 놀라서 쫓아왔고 나머지 수습은 두 사람이 했습니다. 결국 시어머님 차는 폐차가 되었고요. 그런데 며칠 뒤 시어머님이 기가 막힌 사실을 말해주셨어요. 나 그날 정옥이를 봤어. 정옥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정옥 씨는 벌써 오래전에
말을 하시던 시아버님께서 말도 안 된다는 표정으로 시어머님을 바라봤어요. 나도 뭐가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정옥이었어. 정옥이가 나한테 카드를 가지고 가야 한다고 하면서 불러세웠어. 당신도 기억나잖아. 예전에 내가 맨날 뭘 흘리고 다녀서 정옥이가 챙겨주곤 했잖아. 분명히 젊을 때 정옥이 모습 그대로였어. 아니 벌써 한참 전에 세상을 떠난 사람인데 말이 되는 소리를 해. 그러게. 근데 난 분명히 봤어. 근데 다시 고개를 들어보니 거기에 어머님이 서 있더란 말이야. 근데 만약 정옥이가 날 부르지 않았다면 어머님이랑 나는 지금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거야. 끔찍한 소리 좀 하지 마. 시아버님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그 순간 시어머님이 장롱 깊숙이 있던 상자 하나를 꺼내셨는데요. 그 안에 고이 간직해뒀던 사진들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옆에서 가만히 계시던 시할머니께서 갑자기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이 사람이다. 바로 이 사람이라고. 그동안 나랑 말했던 사람이.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병원에서 태어나고 난 뒤부터 이 사람이 계속 보였단 말이다. 그 꽃무늬 치마까지 똑같구나. 아니 그러니까 어머님 말씀은 그동안 어머님 옆에서 말을 건 젊은 여자가 바로 정옥이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니까. 분명하다. 분명해. 할머님이 한동안 사진을 뚫어지라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사진을 들고 있던 어머님께서 갑자기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 모습에 우리 모두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고요. 잠시 후 시어머님이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님에게는 정옥이라는 단짝 친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두 분은 중학교 때부터 단짝 친구였기에 거짓 매일 붙어 다니다시피 했다고 하네요. 그러다가 두 분이 짝을 만나 결혼을 했다는데 워낙 친했기에 결혼하고도 가까이 살았다고 합니다. 두 분은 옷도 항상 같은 옷을 입고 다녔기에 주변에서 쌍둥이냐는 소리까지 많이 들었다고 했어요. 그렇게 두 분은 아이까지 비슷한 시기에 낳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거짐 한 달 차이로 아이를 낳았기에 하루 종일 육아도 같이 했고요. 그러던 어느 날 우리 시어머님에게 아이를 맡긴 뒤 잠시 마트에 갔던 정옥이 아주머니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 뒤 정옥이 아주머니 남편분은 거의 폐인처럼 사셨다고 하는데요. 우리 시어머님이 정옥이 아주머니 아들을 돌봐야만 했답니다. 그러니까 정옥이 아주머니 아들까지 둘을 키운 거나 다름이 없었다고 했어요. 그러다가 아이들이 중학교 2학년 때쯤 정옥이 아주머니네 아저씨가 재혼을 하면서 멀리 이사를 갔었고요. 그동안 키워준 정이 무섭다고 시어머님이 한동안 정옥이 아주머니네 아들을 만나러 갔었던 모양인데요. 새로 재혼한 여자가 싫은 티를 냈던 모양이었어요. 결국 시어머님이 눈물을 흘리며 발길을 끊어야만 했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다는데요. 얼마 전에 그 사람들과 다시 마주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할머님이 입원한 병원에 정옥이 아주머니 남편분이 입원을 해 있더랍니다. 두 분은 한눈에 서로를 알아봤다는데요. 소식을 듣고 그 아들도 눈물을 흘리며 찾아왔다는데 우리 시어머님을 붙들고는 한동안 눈물만 흘리더랍니다. 그 뒤에는 서로 소식을 주고받으며 살고 있었고요. 한참을 말씀하시던 시어머님이 중얼거리듯 말씀하셨어요. 정옥이는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내 옆에서 맴돌고 있었던 거고.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요즘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딨어? 그럼 어머님이 정옥이를 본 거랑 그날 마트에서 날 붙잡아뒀던 건 어떻게 설명할 건데? 그게 좀 이상하긴 한데 아마도 당신이 잘못 봤던 거겠지. 시아버님이 애써 아무렇지도 않은 척 말을 했어요. 그렇게 얼마 뒤 시어머님이 그 점쟁이를 다시 찾아갔는데요. 시어머님의 이야기를 듣던 점쟁이가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랬구만. 그래서 옆에서 계속 맴돈 거야. 저승사자가 그쪽 가까이에 있는 걸 느꼈던 거지. 내가 그때 무슨 일인지는 잘 모른다고 했잖아. 그게 말이야. 그들도 절대 발설하면 안 되는 그런 게 있거든. 혹여나 그쪽한테 해가 갈까봐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던 거구만. 참 딱하구만. 그 젊은 나이에 아들을 두고 그리 떠나갔으니 눈이나 제대로 감았겠어. 계속 아들 옆을 맴돌고 있었구만. 그러다가 그쪽을 만난 거고 아마도 그쪽한테 은혜를 갖고 간 것 같네. 네? 그러니까 보살님 말로는 그날 마트에서 저를 불러 세운 게
정욱이가 맞다는 말인가요? 그거야 낸들 알겠는가? 정확한 사실은 그쪽만 알고 있는 거 아니겠나? 그날 마트에서 분명히 그 친구를 봤다며? 그럼 그게 맞는 거 아니겠어? 아들을 그리 애지중지 키워줬으니 그 정옥이란 친구가 얼마나 고마웠을까 그래. 점쟁이가 안타까운 듯 긴 한숨을 내쉬었다고 합니다. 시어머님은 우리 남편과 정옥이 아주머니 아들을 똑같이 키워냈다고 했으니까요. 둘이 쌍둥이처럼 분유 먹는 시간도 똑같아서 아주 고생했어. 그래도 내 손으로 제일 친한 친구 아들을 키울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이란 생각을 했는지 몰라. 그래도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내가 다 키웠으니까 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더 기가 막혔던 것이 그 사고 이후 정옥이 아주머니가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어느 날 할머니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이제 갔나 보구나. 안 보여. 참 좋은 사람이었는데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때 할머님과 시어머님은 큰 사고 없이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신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은 정옥이 아주머니가 생전에 좋아하셨다던 음식들을 준비해서 정옥이 아주머니 산소에 가서 인사를 드리고 왔습니다. 시어머님은 지금도 간혹가다 정옥이 아주머니 산소에 홀로 가시는 것 같았어요. 지금도 우리 가족은 그 사건을 미스테리한 일이라고 얘기하곤 하는데요. 우리 모두 옆에서 지켜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어지지가 않을 정도였거든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런 말을 하면 모두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웃기 일쑤였거든요. 하지만 직접 겪었던 우리로서는 참 신기하다는 생각만 드네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신기한 경험을 해본 분들이 있을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